삶은 열정의 연속. 이한창. 90년대 중반쯤 미네소타주가 고향인 키스 바인바임이란 유태인 친구가 여름방학 때 서울에 놀러와 하루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던 전철의 앞자랑의 문이 열리더니 진짜 딸인지 모르나 어린 여자애를 앞세우고 눈동자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님께서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옵게란 트로트를 틀면서 승객들에게 돈을 구걸하러 들어왔다. 순간 보통 때 같으면 그러려니 여겼겠지만 옆에 미국 친구가 앉아있는 데서 그런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나는 왠지 나의 숨겨놓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의외였다. 한국의 장애인은 정말 대단하다. 미국 같으면 정부에서 주는 푸드 스탬프나 받고 마약이나 하면서 빈둥거릴 텐데 어떻게 남 부끄러운 것도 무릅쓰고 직접 차량을 옮겨다니면서 구걸하다니. 그것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라며 감탄의 말을 계속 내뱉는 것이었다. 나는 몇 년에 한 번씩 랩탑을 새로 구입할 때면 제일 먼저 빠지지 않고 하는 작업이 있다. 바로 저장해 놓은 아래의 흑백 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정중하게 다시 깔아놓는 것이다. 한 손에 신문을 들었지만 왼팔과 왼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어느 청년의 사진인데 2004년 우연히 인터넷에 돌아다녔다던 사진을 찾아냈다. 이 사진의 출처를 알아보니 우리 시대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라 불린다는 지금은 고인이 된 최민식 씨가 1985년도 부산 경복동의 부산극장 앞 정류소에서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상대로 신문을 파는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찍었다고 한다. 나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그의 얼굴 모습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거나 슬픈 기색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뭔가 집념 어리면서도 밝고 당찬 모습이다. 또 하나는 그의 다리인데 보통 사람의 다리통은 허리의 5분의 2 정도지만 그의 다리는 거의 5분의 3 이상이다. 그만큼 한쪽 다리라 걸을 수 없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부지런히 오랜 세월 동안 걷고 뛰다 보니 자연스럽게 든든한 근육이 생겼다는 증거이며 그의 삶의 훈장인 셈이다. 내가 이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올려 컴퓨터를 켤 때마다 이 사진을 꼭 보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바로 그의 흑백 사진에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규대학을 포기하고 고졸로 급급 말단으로 병무청에서 근무하며 야간 대학을 준비했던 나는 대우그룹 회장이었던 김의중 씨가 쓴 당시의 베스트셀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유학 갈 집안 형편도 안 되는 나는 요미우리 신문 장학생, 말이 좋아 장학생이지 당시 3D 업종인 신문 돌려야 돈을 주는 알바생으로 일본에서 신문 배달만 거의 3년을 하며 대학을 다녔다. 새벽 4시부터 일찍 신문을 돌려야 했지만 낮에 학교를 갈 수 있었으니 이것만큼 공부에 방해가 안 되는 아르바이트도 없었다. 요즘도 가끔 힘겨운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면 당시에 신문 배달했던 내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 회상하며 이를 다시 깨물고 있다. 또 이 사진은 자폐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 지금 17살인 아들은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며 장애가 뭔지도 잘 모른다. 심지어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일명 천사병을 가진 아픈 아이다.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한국. 자신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혹시 말 못할 삶에 엄청난 무게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이 사진을 단 한 번만이라도 봐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청년의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쳐다봐 주길 바란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감히 내 삶은 흙수저라 푸념하는 것도 금수저라 자랑하는 것 그 자체도 생각의 사침을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왜 나와 우리가 삶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애착 또한 스스로 찾으리라 본다. 나는 이 사진을 통해 아들도 앞으로 어떤 조롱이나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이 청년처럼 삶에 대한 강인한 애착을 가진 눈빛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버거울 때가 많지만 오늘도 금쪽 같은 시간을 쓰며 아들이 잠들 때까지 뭐든 가르치고 있다. 삶은 열정의 연속.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게 이 말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됐다. 이 열정은 내일의 희망의 불씨에서 나오고 이 불씨는 자이든 타이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데서 나온다고 본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내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게 해준 아들은 부족한 아비로서의 나를 불태울 수 있게 하는 불씨와도 같은 존재다. 혹자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를 내다보며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어느 가정이 잘 키워줄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정에 보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하지만 내 아들은 부모의 도움만으로나 타인의 동정을 얻어서 겨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청년처럼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언젠가 스스로 극복해서 살아가는 아들이 되어주길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은퇴 후에도 아들에게 물려질 것이라고는 내가 죽어야 나오는 생명보험금 정도다. 하지만 삶은 열정의 연속. 이 7글자만은 아들의 인생의 가슴판에 선명히 새겨 물려주고 싶다. 이 녀석이 내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의 아버지라는 인연으로 내가 이 세상을 끝마칠 그날까지. 삶이 아름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척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